오늘은 주제 자체는 좀 슬퍼요. 노인학대.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래저래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초고령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10% 20%에 달하는 노인의 비율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2050년 생각해 봤을 때에 전국에 거의 40~50%가 육박되는 그러한 시절이죠. 그만큼 어떤 어르신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 또 어떤 이렇게 어떤 시니어, 또 제2의 인생 이런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내가 점점 노화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힘이 들어가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학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인 학대는 땡땡 침해 행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연관이 되죠.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권익, 인권에 관한 이야기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나 존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학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고요. 그러다 보니 노인학대를 정의로 본다라면 많은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비단적으로 아우 왜 때리면 안 되지? 라는 어떤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서, 성, 경제 또는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학대 범죄에 들어가겠죠. 사실 뭐 아동학대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참 서글픈 것이 아동학대가 많이 또 일어났던 가정이 이 아이가 성장하고 크면서 언젠가는 힘의 역전이 일어나죠. 점점 부모님은 쉬어야지고 아이를 또 점점 장성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를 당했던 울분이 또 노인학대로 이루어지는 참 안타까운 이 악순환의 사이클도 좀 보게 됩니다. 자, 영상에 보면 말 그대로 제목에서 노인학대의 현실이라고 한 것처럼 노노학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노노학대가 뭐예요? 배우자가 노인과 노인과.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안에서 또 금이에 오기 아이 기르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배우자의 학대. 그 다음으로는 또 사실 자식 간에, 친척 간에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학대가 벌어진다는 것이 참 더 서글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자식 간에 있었던 어떤 사례 가운데서도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막 뼈가 막 완전히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이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에 나만 죽으면 되지 뭐.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과거의 유교 사상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식을 신고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정말로 이제 그 신고할 거는 꿈도 생각을 못했다. 또 내가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참 얽혀있는 안타까운 몇 가지 사례를 원래 좀 영상 속에서 보려고 했었고요.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 누구나 젊었던 또 내 인생의 또 황혼기 다양한 부분들의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이 부분들이 서글픔으로 노인이 해석되어지지 않게 내가 더 지혜가 쌓여지고 더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몸에 대한 체력을 좀 약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는 많은 어떤 이 학대에 관한 이 신고들이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노인 요양원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인한님이 입수한 노인에게 사용한 기저귀로 입을 누르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모욕감을 주는 언행, 어떤 때로는 호출에도 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방치되어 있는 문제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사람이 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좀 사용했어야 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관들은 사실 계속 적발이 돼야 되고 또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80 넘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40대가 이제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폭행을 했느냐 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사실성으로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게 했다라는 이유로 막 부모를 폭행한다라든지 또 이제 왜 뭐 엄마한테 왜 빨리 이제 나가라 왜 안 나가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어떤 계속적으로 폭행이 이어나간다라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면서 막 이제 막 목을 막 잡고 흔든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사실상으로 내가 듣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어떤 사회에 대한 조금 더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에 있어서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이제 쉬쉬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본인이 알고 인지하더라도 신고를 할 만큼의 또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든지 또 그것을 정말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볼 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이의 부모를 이렇게 노숙하도록 방치한다라든지 정서적인 학대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떤 다행히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났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벌금 300만 원, 또 벌금 200만 원 각 형제에게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연계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자, 앞에 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현황 보고서라고 합니다. 노인학대에 관한 매 년마다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한 해 5천 건을 처음으로 넘겼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참 이렇게 서글픈 일들이 왜 계속 생겨나는 걸까, 우리가 조금 또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죠.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뭐 어쩌다가 한 번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계속적인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복합적인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이 사람이 참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는 또 어떤 상유되어지지 않는 방치되는 어떤 그런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대 유형에 관한 부분을 본다라면요, 계속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의 한눈으로 우리가 색깔 표기로 인해서도 어떤 시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가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수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뭐 과학과 의학의 발달 좋아요. 우리가 사실 뭐 좋은 인생을 더 누리고 싶고, 누구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또 사람의 본능이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생명이 늘어가면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 우리가 삶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직은 부족한 현실들, 아까처럼 가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젊은 날로 돌아가서 나는 내 아들, 딸과 미리 함께가 살고 싶다라고 이제 한번 해보면 다들 이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같이 살았더라도 내가 다시 그 시절 돌아간다라면 그냥 각각 따로 살고 싶네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부양에 부담이 가거나 이제는 점점 더 저출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있어서 사실 이런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해야 될 것들이, 또 이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노인 학대가 뿅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안에 연대, 그리고 어떤 내가 또 경제적인 부분이 또 이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 각자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런 의료에 관한 또 이제 이 어떤 금액적인 병원에 오고 가고 하는 거에도 또 저렴하게 또 낮춰줘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요 들쭉날쭉 뭐가 표가 있는데 행위자라고 됐어요. 행위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배우자, 며느리, 딸 막 이렇게 가까운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학대 유형이 있는데, 자, 제일 우뚝 솟은 학대 유형은 누굴까요? 네, 자, 여기 배우자가 2위고요. 1위는 따단, 네, 아들이에요, 아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아들만 셋. 전 어찌하면 좋나요? 이래서 딸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내가 금이야 오기야, 특히 과거에는 좀 딸보다 아들을 많이 선호했었고, 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제일 사랑과 물질적으로도 부어줬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왜 참 이 아들이 이렇게 노인학대를 하는 제일 큰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 아들, 배우자, 어떤 때로 아까처럼 입수기관의 어떤 이 기관이나 요양, 또 뭐 딸도 있고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관계를 가정 안에서 잘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정리해보게 되겠고요. 특히나 통계를 보면 되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노인학대를 겪고 있다 말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매일 이어진다라는 비율도 꽤나 30% 정도 되고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표를 정리해봤더니 고령일수록 학대의 이제 피해가 높은 거죠. 여성일수록
학대 피해가 높고요. 같이 동거하고 살수록 학대 피해가 높았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면, 난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내 몸 내 관리 잘해야 되고,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것보다는 따로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인학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이제 집에 딱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악취도 나고 한겨울인데 너무너무 방이 차갑고 이불도 완전 여름에 얇은 이불 덮고 계시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급비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돌봄을 해주지 않는 이런 현상들.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때에 내가 해야 될 행동들. 어쩌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신고라는 의무가 있죠. 우리가 꼭 어떤 노인 입소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자가 아니어도 어느 누구나 우리 어떤 삶에 특히나 어떤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가 무서워서 신고를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노인학대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학대 행위자의 교정, 원인 이런 걸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 누군가에게 또 알려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괜히 신고했다가 내가 보복당하는 거 아닐까? 그게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 우리 사회에 아직 신고라는 부분들이 익숙한 개념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어떤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것. 나의 어떤 익명으로 그분이 또 가능하고요.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노인복지법에도 꽝꽝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내가 이제 노출이 됐을 때에 누군가 그 부분들을 발설했을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하지 않게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괜히 내가 이야기한 게 알게 돼서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라는 측면보다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돕고 그 사람이 나은 환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우리가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고에 관한 어려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긴 했지만 내가 이게 정확한 건지 개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노인이 아니라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학대가 유추가 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라면서 또 말 그대로 자신을 이제 감싸고 가느라고 이거는 내가 뭐 그런 거였고 절대 부정이 세다 보니까 이거 신고해도 되나? 라는 마음도 이제 들었다고 하고요. 특히 학대인지 아닌지 어르신의 어떤 사는 방식인지 내가 그분을 잘 알지가 않는 경우에는 또 애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뭐든지 예방에 초점이기 때문에 학대가 명확하고 뭐 증거가 확실하고 그럴 땐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상황도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어져야 그 안에 그분이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들이라는 것들도 조금은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 어떤 신고분들이 특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그래도 아동학대는 조금씩 더 많이 수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정말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 또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약자예요. 근데 이제 노인에게 바라보는 편견이 또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막 살만큼 살았는데 이제 무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다 보니 또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사가 사실 또 많이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미신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로 유추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내 주변에 어떤 더 나이든 어르신 가운데 이런 학대를 받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인학대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거기에 도움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인학대 특징을 본다면요.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내가 발견한 때가 우연히 첫 학대의 발견을 내가 봤을 리는 사실 거의 없죠. 내가 관계가 없는 내가 내 눈에도 보일 정도라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신고를 당한 부분도 보면 거의 1년에서 5년 이상 동안 많이 힘들었다가 그때서야 조금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합성, 어찌 보면 가족 내에 다 여러 어떤 이 관계면 또 시대 어떤 경제적인 면 이런 복합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당연히 반복적으로 또 가정이기 때문에 은폐되는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뭐 부부간에 이러는 학대도 그렇고요. 남이 보면 인꼬 부부예요. 근데 사실상으로 뚜껑 열어서 속사정 얘기를 듣다 보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이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 만큼 각 유형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체학대, 우리가 어떤 이 말에서 느낌이 어감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폭행을 준다라면 우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죠.
한 요양원에서요, 요양보호사가 실제적으로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아우 꼴 보기 싫다면서 저리 가라면서 막 지팡이로 막 탁탁 이렇게 치건 친다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할아버지를 두 손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침대에 강제로 옮겨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신체 학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신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앞에서 때리고 넘어뜨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유롭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뭐 강제로 약을 먹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도 신체 학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를 봤더니요, 이 건강센터에서 노인이 큰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격분해서 노인의 뒷머리를 잡아채가지고 냄비로 내리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한 복지시설에서는요, 전기료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복지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휠체어 타신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꺼져버리면 그럼 어디로, 뭐로 이동을 해요? 뭐 계단으로 이걸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만큼 아까 우리가 꼭 날 꼭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동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신체학대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휠체어를 이제 이동을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론 줄로 묶어서 침대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돼 왜 저래 라고 하지만 계속 매년마다 터지고 있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내 주변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곳은 아닌지 또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고, 알게 됐을 때 웬일이야 라고 속상해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권 침해예요. 그건 학대예요. 신체학대 명확히 법으로 불법이에요. 이거 신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도 알려주는 정보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서는요, 술을 마시면 폭행이 일어난다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남편이니까라고 좀 달라지겠지 참고 살았는데 되려 술이 깨면 다정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그동안 아무 조치가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중에는 어린 손녀까지 때리는 가정 안에 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어떤 센터에서, 복지관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신체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잊지 못했던 사건도요, 이제 장성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말 그대로 큰 화재는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정말로 또 사망에 이르렀던, 근데 그 요인 자체가 아무래도 침상에 손발을 묶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난 상황에 있어서 풀르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뭐 불 났을 때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 유해가스로도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뭐 꼭 불 붙은 게 아니어도 나가다가 넘어지고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또 누군가 와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위험 순간에 있을 때 더 큰 문제를 낳게 한다는 그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이슈를 또 낳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측 징후를 알아야 신고도 할 수 있고 다가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 사이에 몰랐을 때 더 명확히 알려줄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없는 몸에 대한 흔적, 신체학대인 만큼 어떤 핥혔거나 멍자국이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뭐 출혈한 흔적, 뭐 위축감, 두려움, 불안 증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다라든지 조금 내가 이웃의 어른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든지 할 때 저거는 조금 신체학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정상학대는 어때요? 우리가 꼭 신체적으로 멍이 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울 수 있죠. 더 많은 오랜 시간 상처가 될 수 있겠고요. 모욕, 위협, 협박 같은 부분들이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양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3년 정도 보호사로 일하면서 일이 좀 능숙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뭐 일을 해줘야 될 게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아예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불평을 좀 털어놓자 힘들어 죽겠는데 별 시비를 다 건다면서 막말을 막 이제 할머니께 한다라든지 점점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지는,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잘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액션들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 모든 부분들도 정서학대에 들어간다. 꼭 뭐 욕설이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요, 무시를 한다는 어떤 표현들,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서학대에 대다수 고함을 지르거나 뭐 막말을 하거나 말 그대로 어떤 이성교제 사회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떤 주요 결정에 너무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정서학대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몇 가지를 좀 보면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다가가서 복지사님이 좀 이야기를 드렸더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외감이 이제 느껴진다. 말 그대로 본인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한 가정 안에 사는데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따로 살고 싶지만 돈도 없고 어디 나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다 보니까 어린 손자들까지 자기에 대해서 인사는커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사실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이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예측징으로 또 정서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요. 그만큼 이제 너무 눈물을 머금고 사시는 분이 계신다라든지 무슨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주르륵 흘리면서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슬픔이 가득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만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다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인데 이 피자 가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메뉴판이 다 외국말이잖아요. 레귤러 사이즈, 라지 사이즈, 요즘에 콤비네이션, 말도 무슨 포테이토 말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한국말도 때로는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거 용어를 읽거나 영어를 또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손자가 좋아하니까 피자를 이제 딱 사가려고 또 무슨 날은 세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 알아듣다 보니까 나중에 배달을 딱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거기 앞에 붙여진 영수 중에 말귀 못 알아쳐먹는 할배 진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고요. 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사온 거 있어서 자식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근데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냥 기자단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오게 됐죠. 뉴스에 나오게 되니 그제서야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파트타이머였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작은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자기 이제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바로 이제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럴 때 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기자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 막 뿌려가지고 한번 이제 TV에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서비스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아이는 아이답게 또 어른에게도 어른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어떤 은어 사용이라든지 실수였겠지만 버젓이 이런 게 출력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무시하는 행동의 말들 정서학대에 들어가는 측면이죠. 다음 성적학대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제일 문제되는 요소가 이렇게 이제 아유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수치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막대하는 어떤 상황들이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양원 왔다 갔다 할 때 복도도 있을 거고 보호자도 오가고 할 텐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그냥 보이는 데에서 자기 편의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성적학대에 들어가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말, 성희롱적인 말, 강간, 우리가 예전에 병원에서 40대의 남성이 70대의 노인 어르신을 이제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회적 시선은 어땠냐면 아니 무슨 40대 젊은 남성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할머니가 먼저 한 거였겠지 이런 식의 시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법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남성에 관한 이제 제명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긴 했었는데 사실 그 어떤 신고가 가면서까지 그렇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2차적인 피해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것도 속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제대로 올바르게 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되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라든지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거고요. 원치 않는데 강제로 그만큼의 어떤 몸을 만진다라든지 관계를 원한다라든지 당연히 성적 학대가 되겠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여성은 또 죽기까지 여성이고요. 삶에 있어서 누구나 또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우리가 가꿀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사회적 시선 가운데 아직 편견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또 많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성격이 작고 이제 막 이제 욱욱하는 분노감이 좀 있다 보니까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남이 아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빗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막 자꾸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상담이 의뢰됐던 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측 징후를 좀 보면요, 때로는 이제 앉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아파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아니면 또 이제 성병적인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만큼 어떤 타박상이나 하혈이 이제 하체에서 좀 일어난다라든지 또 그만큼에 있어서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아서 될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불쾌했고 힘들다라면 SOS를 요청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카스남 기억나세요? 말 그대로 이 일베라는 야동을 보는 사이트인데요. 자기가 이제 박학사 할머니를 이제 따먹었다면서 소위 영상을 올렸죠. 홀딱 벗은 할머니의 어떤 알몸을 공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왜 했냐? 라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런 걸 올리면 더 심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게 이제 위치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올렸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행동을 했었고, 또 요즘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원본을 삭제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사이 일파만파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본을 삭제해도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이런 피해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병자였냐?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구청 직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너무나 또 경악스러운 일이었고 그 부분이 밝혀지면서 바로 직위 해제가 됐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성의 문제들이 아직 우리나라 또 우리 어떤 사회에 있을 수 있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성죄학대임을 알고 또 바로바로 신고되어지고 처벌받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 부분들 정착이 돼야 되겠죠. 경제적인 학대는요, 정말로 노인 어르신분이 돈이 많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적은 돈도 또 갈취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노인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한 요양시설에서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밀리자 노인이 끼고 있는 금반지를 강제로 뺏는다라든지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연락을 취해줘서 다른 보호자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당연히 되겠고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 봤던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동네 어르신분을 내가 이제 잘 보살펴 드리려고, 어르신 잘 계셨어요? 식사는 드세요? 이렇게 친근하게 몇 개월 관계를 쌓는 거죠. 처음에는 경계했다가 3개월, 6개월 쭉 이어지면 아우 저 청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우 참 고맙네. 보면 어르신분들이 있는 옥수수도 내어주고 밥 한 끼도 같이 먹자고 얼마나 친해져요. 그런 좋은 거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일부러 관계를 쌓은 다음에 안심이 할 만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알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분인지, 그 통장을 어디다 갖다 놓고 계신지, 이렇게 가족들과 어떤 정도로 연락이 되어지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이제 내용을 살피면서 거의 이제 홀로 살고 계시고,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도 않고, 통장으로 돈을 따박따박 모으고는 계시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걸 자기가 불려주겠다. 요즘에 금에 투자하면 몇 배인데, 내가 몇 배 불려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금반지 끼고 있거나 이런 거 몇 번 우리가 만나면 알잖아요?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나한테 파시라고 내가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근데 정말로 이제 믿음직하니까 관계가 있었으니까 또 그래요? 돈이라는 게 사실 또 늘 이렇게 빠듯한데 몇 배로 될 수 있으면 좋지. 그런 마음에 또 내어줬는데 그 다음에 완전 잠적했다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글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또 허락 없이 인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라든지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겠죠. 몇 가지 보면요. 큰아들에게 아파트 이제 명의를 이전시켜 줬어요. 함께 살기로 이제 되어지면서. 그런데 막상 집을 주고 나니까, 그렇게 이전을 다 하고 나니까 용돈도 안 주고 음식도 자기네 식구끼리만 먹고 참 서글프죠. 그리고 정말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정말로 아싸리 내 집이라도 있었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식들이 그래도 자주 찾아오고 또 얘기하면 뭔가를 해주고 했는데 대놓고 이제 이렇게 내가 줄 거 다 줬더니 정말로 이제 막 변해버리더라
라는 정말 서글픈 이런 사연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금융 착취 방안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층에 착취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감시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장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친해진 다음에 내가 이제 아들이라는 어떤 미명으로 아들이 아닌데 도와주는 분인데 이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아들입니다 이런 행세를 하면서 인감이라든지 그런 걸 돈이 빼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거래가 지연되게 거절되게 만드는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될 때 학대 의심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거래를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고령자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자. 정말 진짜 가족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조금은 병행돼야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징후들은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노인의 어떤 그런 연금의 일부를 가로챈다라든지 정당하게 이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게 미납된 그리고 이제 고지서, 공과금 이런 게 이제 꽂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있으신 건 아닌가, 또 그로 인해 학대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기사 보면 어르신 몰래 돈 빼가는 경제 학대를 받겠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전 재산인 3,500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린 걸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깜빡깜빡 하시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야 되네요 라고 은행에 가서 같이 동행해서 아들 행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직원을 속여가지고 번호를 알아냈고 전 재산을 갈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치매 어르신이어서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요 라는 게 말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밀번호를 재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재변경해가지고 돈을 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비 정말 얼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그걸 겨우겨우 모은 돈을 이렇게 갈취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이 내 많은 수발을 도와주는 사람이니 믿게 됐고 그 사람이 전 재산 5천만 원을 빼앗겨고도 몰랐던 이 사실. 장 보실 때 쓰라며 통장하고 인감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딸이 이제 알게 됐고 정말로 이제 가속 행세를 해서 같이 이제 나간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억울합니다. 이걸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은행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과 인감을 다 갖고 와서 해야라고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제도적으로도 아까처럼 일부러 거래 지연 또 고령화분들은 내 어떤 의심되는 부분으로 조금은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방임의 사례 볼까요? 우리가 방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5년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명절에 실제적으로 잠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딱 보니까요. 엉덩이에 땀띠가 너무 심해서 완전 짓물른 거예요. 요양원에서 잘 관리를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르신도 부모님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몰랐는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방치가 됐던 거죠. 얼마나 씻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라든지 환기시키지 않았으면 피부가 이럴 지경인지 병원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오래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뒀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던 그런 어떤 방치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방임이라는 것이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의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돌보지 않는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다양한 상황이 방임의 학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불결한 환경에 놓여있다라든지 상한 음식을 드시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또 때로는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현실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어찌 보면 배변 처리가 어려운 분인데 곁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발견되어지면 경찰서라든지 우리가 또 이제 노인복지상담회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치되기 때문에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난다. 그만큼 이제 위생관리에 있어서 손톱, 머리 이런 게 이제 너무 막 떡지고 막 그런다라든지 그런 걸로도 우리가 좀 더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몸이 이제 어르신분들 불편하신 분이 약이나 치료가 제때 받을 수 없는 분이라든지 그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너무 탈수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그만큼 방치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옷 입기, 배변, 목욕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없는데 도움에 대한 손길이 없다라든지요. 청결 유지에 있어서 머리, 수염, 손톱 이런 게 너무 이제 지저분한 어떤 악취가 나는 상황들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도 방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6위. 참 우리가 과거에 이제 또
이 뉴스에도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인데요. 입소 비양이 이제 미담이 되다 보니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 라면서 정말 무작정 그냥 노인을 집 앞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차라리 정말 경찰서라든지 노인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해주셔야지. 뭐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영리단체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런 행동 자체는 유기학대에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그만큼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겠고요. 낯선 장소에 버려져서 사실상 이 동네가 어디인지 두리번 거리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할 때 유기학대구나 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세도 밀리고요. 아내가 또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남편씨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정말로 쉽지가 않아서 라는 부분으로 결국 부모를 버리고 타 지역에 이제 아예 이렇게 생활했던,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디 뭐 여행 가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말 고속도로에 아니면 또 뭐 여행지에 잠깐 계세요! 라고 정말 사라진다라든지 너무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서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을 이제 본다라면, 어르신 성함이요 어떻게 되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디 사셨던 분이세요? 라는 걸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도 있겠고, 바로 또 인근 경찰서에 인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슬픈 사연을 보니까요. 정신분열과 치매를 앓다 보니까 40대 아들이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휴게소에 내려주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던 이런 유기됐던 문제들, 왜 그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맨 처음에는 18만 원 정도 가량의 요양비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점점점 병세가 악화되니까 거의 이제 월 50만 원으로 크게 이제 부담이 되면서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참 오늘의 사례들이 많이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보니까 참 서글퍼지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제 73세에 입소시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저귀를 너무 헤프게 쓴다며 일주일에 딱 2번만 기저귀를 배포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루에도 화장실 여러 번 가잖아요. 이분이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저귀에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2개. 그러니까 완전히 기저귀가 푹 젖어 있는데도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염증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소변 냄새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리막을 사용하지 않아서 부끄럽다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을 좀 잘 씹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유동식을 드시는데 소변을 많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완전히 하루에 1캔, 뭐 2캔으로 확 줄여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노인학대 사례집을 통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건 엄연한 학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정보로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짚어봤던 것처럼 오늘 학대를 배우고 나니 더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권리가 있고요, 내가 학대받지 말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 높은 케어를 받아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사생활, 비밀보장, 말 그대로 내 어떤 경제적인 자유,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이 드는 것과 상관없이 60대든 80대든 100세든 이제 정말로 더 생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영위하고 살아야 될 존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어떤 치매가 일어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또 활용하셔야 되겠죠.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를 찾을 때까지 내가 힘을 잃지 않게끔 내 몸에 관한, 정신에 관한 힘도 기르셔야 되겠고요. 내가 정말 소중한 가치의 힘을 내 주변 사람과도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 아까 우리가 잠깐 법에 관한, 처벌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다수는 우리가 또 7년, 5년, 7천만 원, 5천만 원 이러한 부분으로 어떤 신체라든지 정서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적은 처벌 아니죠. 그만큼 해서는 안 될 처벌 기준으로서 법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노인 학대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노인, 어르신들에 관한 또 나름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학대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뒤 아, 네. 부모의 제대로 돌보지 안타깝네요. 자, 여기 보면 프랑스라든지 다른 우리가 이제 유럽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먼저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어떤 부분을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또 같이 인지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어떤 말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해서 또 노인을 이제 차별하지 아니하게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주는데요. 그 징계가 대다수 뭔가 봤더니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뭐 직장만이라든지 뭔가 순간순간에 대출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신용 점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사실 이제 내가 어떤 재산 분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돌보지도 아니하고 아까 저 용돈도 안 주고 그럴 때에 사실상으로 이제 신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아예 강등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다라든지 또 그만큼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케어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을 시에 다시 돌려줬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아직 극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만큼의 많은 고민과 또 토론과 또 어떤 시대적인 게 반영됐기 때문에 법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실제적인 학교를 좀 보니까요 92살 할머니 그런데 피가 철철 나는 모습으로 신고가 됐을 때에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할머니께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머리를 때렸는데 이제 그게 잘못 맞아서 피가 철철 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봤던 다양한 측면선에 있었던 일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생긴다라면 정말 누구라도 이런 학대의 의심 상황 또 어떤 가족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1577-1389번인데요. 자, 몇 번이라고요? 1577-1389. 번호는 한번 또 기억을 해주셔야 아까처럼 배회하는 분, 뭐 어떤 이런 의심학대가 되는 분, 이런 분을 봤을 때에 경찰서 112도 좋고요. 1577-1389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서 또 내가 괜히 개입해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분이 정확히 보호된다라는 거, 내가 누가 신고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대로 아니하는 만큼 그 어른의 또 그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노인학대 NO! 학대 신고 예스! 우리가 첫 제목인 것처럼 좀 더 용기 내서 주변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신고라면 어떤 절차를 밟는 걸까요?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민원 처리처럼 접수가 되어지면 당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고요. 그분의 어떤 의심되는 학대 상황들 또 정말 노인학대 여부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가면서 결국에 서비스가 또 적용될 수 있게 때로는 상담, 법률, 병원비 다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 때로는 아예 거주지 입소를 다른 데로 해야 될지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결이 나는 부분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서 또 이제 어떤 기간을 갖고 또 이제 1회, 2회 그런 횟수를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 후에는 평가가 되어지고 종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까 우리가 전화번호를 봤던 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렇게 노인학대에 관한 전화 상담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나갈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어디까지 될지에 대한 자세한 의료 지원 복지 서비스 상담해 주십니다.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또 요청하실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 또 인권보호, 뭐 어떤 이런 협력 체계, 또 정말 홍보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계망, 또 어떤 노인 인식에 대한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피해에 대한 신고가 되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아예 또 입소를 하게 되시면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또 이제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은 이제 4개월 이내에 학대의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총 6개월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노인 전문 보호 기관을 통해서 학대의 어떤 이런 피해 노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전용 피해 쉼터라는 게 있고요. 그런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지정 요양시설로 연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면 참 좋겠죠. 또 더 긴 기간으로도 아니면 또 이런 어떤 단체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앞에 우리의 이런 어떤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숙식 제공의 그런 쉼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전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제공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정보적으로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신체나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도 필요하겠죠. 원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을 지어보면요, 이런 노인학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말 그대로 15일, 6월 15일은 아예 세계 노인 학대 이걸 좀 예방하고자 이런 인식의 날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6월 15일 이제 우리가 또 돌아오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날만큼이라도 내 주변의 어르신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본다라든지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우울하지만 알아야 할 현실들을 짚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이 관심을 갖는 눈, 이 어떤 관심을 갖는 그 마음,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어르신분들이 오시죠. 친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런 학대를 또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르신 참아서 될 게 정말 아니잖아요. 또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어르신분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라는 부분으로 또 내 주변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집중해서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